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아, 네네. 네네. 후보자님, 지금 이제 등록 마쳐진 거죠, 그렇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네. 지금 그 후보자 정보 공개 클릭이랄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없어서 본인 소개를 일단 어떤 분이시고 또 출마를 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선거 전략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요, 네네. 꾸준히 15년 이상 디자인업에 종사하면서 네네.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방법론 통해서 문제점하고 개선 이런 부분들에 네네. 대한 해결점을 도출해내고 이제 뭐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네네.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네. 네. 혹시 뭐 출마를 이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국회의원 그 후보자로서 이렇게 나서는 게 네네. 출마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출마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네네. 현실이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지금 점점 위기를 이제 겪고 있고, 저도 몸소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그 위기가 어떤 최악의 미래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보이는 문제점을 이제 그냥 외면할 수가 없고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으면 당연히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상이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상. 그래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정말 유권자분들이 이런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찍어주고 싶어. 이런 이렇게 표현할 만한 매력적인 국회의원의 상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그 상을 말하기 앞서 이제 네네.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헌법소를 이제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나라에 걸맞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국민들의 삶과 바램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지지를 해주고 그 가치를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 그 위치에서 본인들의 위치에서 할 일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나라의 경제 기반으로서 이제 윤택한 삶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을 일으켜서 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선순환을 위한 연결점이 바로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국민이나 나라의 가치를 좀 크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 20대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치를 정말 헤프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지금의 선거 상황판을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본 것은 그것을 통해 본 것은 기존 정치권 세력들이 사리사욕에만 앞서서 이제 뭐 거대 야당이 이제 기득권을 위한 이제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국회의원의 상은 네네.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대변하고 반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목소리가 정말 그 목소리에 대한 핵심이 국가하고 국민에게 이제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감정적인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미디어 정책부터 문화적인 해결책까지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혹시 정책적인 거나 이런 어떤 대안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다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의 어떠한 의도가 반영되었을 때 이제 가짜 뉴스는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언론이나 이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보통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많이 내세우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모든 자유에는 이제 책임이 따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에만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책임과 자유의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엠번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후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네. 전 이 순간에도 이걸 생각하면 솔직히 기사도 못 보겠거든요. 아찔해요. 네. 아찔하고 네. 저도 이제 딸이 있는 아빠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지? 이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서 어떤 정책과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바쁜 와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적지 않게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였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나 이제 범죄라고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땐 갈등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나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갈등이 그냥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양쪽으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범죄니까, 어쨌든 네. 성범죄이니까 이 네네. 부분에 대한 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성평등 이야기 사실 여성으로서도 더 공감이 많이 갈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차이를 존중하고 뭐 이 차별이 없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 기억으로 한 15년, 20년 전에도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장애인 차별 관련된 금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어졌지만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또 성평등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선 첫 번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성평등에 대한 어떤 앞으로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필요할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성평등 관련 얘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갈등이 결국 그게 치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평등이라는 부분을 성이라고 이 주체를 두고 하기 시작하면 더 갈등은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나 이 가치를 자꾸 성별로 두지 않는 방향을 정책화하는 게 제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라고만 치부하다 보면 결국 남성들이 겪는 반대적인 또 차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평등이라는 부분은 성별의 평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개개인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가치에 좀 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본인께서는 이제 21대 국회의원에 어울릴 법한 본인만의 강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의 디자인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당면한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해결사라는 이제 자세로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편협하지 않게 이제 좀 두루두루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15년 이상 꾸준히 디자인업에서 종사하면서 그런 경험이나 또 그런 갈등들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일단은 저희 트렌드를 읽는 게 네, 사실 나라의 미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또 그 장점을, 저는 그런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라던가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네, 편협하지 않고 네, 통합적으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제가 앞으로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0초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유권자분들한테 이렇게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악구에 굉장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지내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디자이너로서 걸어온 길에서 만난 많은 그 강안학구 지역에 위치한 오랜 기업이나 지역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강안학구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외부인의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간악에 머무르면서 이곳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제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를 굉장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마음을 오래전부터 외부에서 이제 이곳에 자리 잡아 오신 토박이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토박이 주민이 되고자 노력했었던 그 현재 그 간악구 주민들의 그 역사를 이제 외부인이 간악에서 살고 싶은 모토가 돼서 네네. 간악에 머무르면서 이루고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간악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간악에서 이제 새로운 목표 살고자 하는 제가 그 역할을 잘 디자인하여서 이제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자부하니까 저에 네. 대한 지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뭐 네.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많은 후보자들 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박현성 네. 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